뉴욕주에는 최근 며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금까지 1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11명의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남부 뉴저지 체리힐에 사는 60대 한인이 코로나19 확진 추정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 동부에서 한인 확진 추정 환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포트리 한인회가 위축되고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크 소콜리치 시장을 초청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17개 주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을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한국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국에 방문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가 지난 7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최근 며칠 사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금까지 14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에서도 11명의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미국 내 총 감염자는 550명 이상으로 늘었고 22명이 사망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주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4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105명에서 37명이 늘어났고 그동안의 추세로 보면 오늘 확진자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욕주의 확진자는 지난 5일 22명에서 6일 44명, 7일 89명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쿠오모 주지사는 의무격리 조치된 44명을 포함해 약 4,000명이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주 확진자 가운데 최소한 106명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나왔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첫 확진자인 50대 변호사에 의해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뉴욕 뉴저지 항만관리청 릭 코튼 청장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자가 격리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튼 청장은 뉴욕과 뉴저지주의 공항과 터널, 교량과 항만 등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입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전날 뉴욕시 퀸즈에 거주하는 우버 운전자가 지난 6일 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맨하튼에 있는 컬럼비아대에서도 전날 학교 관계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오늘 최소 5명의 추정 확진자가 나오면서 총 11명의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총 코로나19 확진자는 550명 이상으로 늘었고 22명이 사망했습니다. 남부 뉴저지 체리힐에 사는 60대 한인이 코로나19 확진 추정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역 병원에서 격리 입원 중으로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동부에서 한인 확진 추정 환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7일 뉴저지주 보건국은 체리힐에 사는 61세 남성이 지역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한인사회와 한인교계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한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역병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면 확진 추정으로 간주하고 해당 환자의 샘플을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로 보내 최종 양성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주디 스페르스틸리 보건국장은 이 남성이 지난달 26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6일 뒤인 지난 3일 제퍼슨 체리힐 병원에 입원한 이후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자신의 집에 같이 사는 7명과 친구 5명,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보건국은 이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한 응급요원들과 병원 직원들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과 지역정부는 남성의 자세한 신원이나 감염 원인, 이동 경로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 등 해외에는 다녀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부 뉴저지교회 협의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각 회원 한인교회에 최소 2주간 모든 예배와 모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트리 한인회가 위축되고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크 소콜리치 시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소콜리치 시장은 포트리 정부가 안전한 타운을 위해서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며 한인 식당 등 지역 상권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찰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트리 한인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한인 상권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포트리 한인회는 오늘 오전 마크 소콜리치 시장과 가진 대책회의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지역 상권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은
지역 한인 상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한인 식당을 찾았다며 포트리 정부는 지역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타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ll the buildings that are in control of Fort Lee, everything from the parking deck to Borough Hall, from the library to the recreation center, from the community center to the youth center, all buildings controlled by Fort Lee have been already sterilized and disinfected, and they're disinfected on a daily basis. 또 한인 상권 지원을 약속하고 한인 등 아시안이 차별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의 경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verybody and anyone, whether your religion, your race, your nationality, is subject to contracting the coronavirus disease. This is not limited to one group. So if anyone in the borough of Fort Lee is being treated unfairly, or they're being discriminated against, or they're the victim of a bias crime, it's important that you contact the mayor's office, or if it's a serious crime, you dial 911. 소콜리치 시장은 이번 주 동안 한인 식당들을 직접 방문해 식당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라며 건강한 포트리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보건 고위당국자들은 노약자들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장거리나 단체 여행을 재고하라고 권고하고 특히 크루즈 여행처럼 많은 사람들이 폐쇄된 곳에 모이는 여행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코로나19가 매우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은 8일 NBC 방송 미더 프레스에 출연해 코로나19 확산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노약자들은 여행이나 무리지어 다니기 전에 2번 생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무라며 노약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단체 여행이나 장거리 여행을 하지 말고 무엇보다 크루즈 여행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를 이끄는 신경외과 전문의 벤 카스는 한 ABC 방송에 출연해 건강한 사람은 일상생활을 해야겠지만 건강하지 않다면 인파가 몰리는 곳에 가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스캇 고틀립 전 미 식품의약국 국장 역시 C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몇 주가 지나면 국가의 양상이 바뀔 것이라며 일부 주나 도시를 봉쇄하거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사망자가 빠르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전염병 확산을 억제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기회가 많지 않다며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매우 빠르게 확산됐던 것처럼 미국도 2달여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17개 주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을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으로 이민자들이 공적부조 혜택을 꺼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해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시애틀타임즈는 17개 주 검찰이 6일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에 서한을 보내고 공적보조 수혜자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이 이민자들의 메디케이드 등 정부 의료 혜택 이용과 신청을 저해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규정은 현금성 복지 수혜자뿐 아니라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현금성 공적부조는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들이 공적부조 수혜를 꺼리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코로나19 테스트도 꺼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주가 주도한 이번 서한에는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해 캘리포니아와 커네티컷, 델라웨어와 워싱턴 DC, 하와이와 아이오와,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와 뉴멕시코, 네바다, 오리건, 펜실베니아, 버몬트, 버지니아 등이 서명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신속 추방 확대 조치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신속 추방 확대 조치는 미국에 입국한 지 2년 이내에 모든 불체자들을 체포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조만간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민 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8일 의회 전문지 롤콜은 연방항소법원 워싱턴 DC 지법이 6일 진행된 구두 심리에서 국토안보부가 관련 규정 변경을 위해서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민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일 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판결에서 결국 해당 규정 시행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신속 추방 확대 조치는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미국 입국 2주 이내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고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에서 국경 100마일 이내와 입국 2주 이내 문구를 삭제합니다. 즉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단속을 하고 이민 판사의 심리 없이 추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인 메이크 더 로드 뉴욕과 위카운트 등은 지난해 8월 법원의 시행 중단 가처분 소송과 본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하급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합법 이민자라도 이민 단속에 체포돼 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금 이민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DNA 샘플을 채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5단계에 걸쳐서 모든 구금 이민자들의 DNA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지난 6일 법무부는 2005년 제정된 DNA 지문법에 근거해 연방당국 관할 수용시설에 구금된 이민자들의 DNA 샘플을 수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과 이민자 범죄를 규제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3년 동안 5단계에 걸쳐 모든 구금 이민자들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취된 DNA는 연방수사국의 DNA 인덱스 시스템으로 보내져 기록되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는 연방, 주, 로컬 과학범죄 수사연구실들과 공유돼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법은 지난 2005년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오바마 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구금 이민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았었습니다. 제프리 로젠 법무부 부장관은 이번 규정이 양당의 지지를 받았다며 연방, 주, 로컬 차원에서 범죄를 예방할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고 연방법 준수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올해 초부터 캐나다 국경과 인접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지역과 멕시코 국경 지역인 텍사스주 이글패스 지역 등에서 이와 관련해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DNA 수집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한국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국에 단기 방문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국 국회가 일명 먹튀를 차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6일 한국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해외에 체류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국 단기 방문 때 받던 보험급여 혜택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하면 보험료 징수와 혜택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미국으로 출국한 한국 국적 학생비자 소지자나 취업비자 또는 지상사 주재원비자 소지자 등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해당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국에 귀국하면 2, 3일 안에 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수혜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뒤 한 달 안에 다시 출국하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도 면제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제정을 축낸다는 비난 여론이 일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일명 먹튀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국외 체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한국을 단기 방문해 보험급여 혜택을 누리려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한인은 한국 입국 후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지역가입자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에서도 슈퍼마켓 등에서 플라스틱백 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도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실제 시행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이 지난 5일 플라스틱백과 폴리스티렌 컵, 폴리스티렌 음식 컨테이너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전체 회의 표결에 붙이고 찬성 22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수년 동안 주의회에서 논의되어 오던 플라스틱백 금지 법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법안으로 각계 각층의 입장을 수렴해 입안됐습니다.
법안에는 법안 발효 18개월 내 플라스틱백 사용을 금지하고 폴리스티렌 컵, 폴리스티렌 음식 컨테이너 사용을 금지할 것과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하고 슈퍼마켓 등은 법안 발효 후 2개월 동안 식품 등을 담을 수 있는 간이 가방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필머피 주지사의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현재 뉴저지 주 하원에 상정된 상태에서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하원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주 상원 법안 내용 중에 일부는 시행 전에 반드시 고쳐야만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이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10,000명이 넘는 플라스틱 관련 업계 직원들의 해고가 잇따르고 뉴저지 주민들이 해당 물품을 다른 주에 가서 사는 등 경제적 부작용과 마켓 측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의심 학생을 격리하고 해외 연수도 중단되는 등 LA 카운티 보건국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되면서 카운티 내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이탈리아를 방문한 적이 있고 다른 1명은 양성 판정을 받은 LA 국제공항 검역 요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카운티 내 대학에서도 코로나19 감염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UCLA 학생 3명은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여 LA 카운티 보건국에서 검사를 하고 자가 격리 중인 상태며 캘스테이트 대학도 여행 제한 조치가 내려진 중국, 한국, 이탈리아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중단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체 휴교 결정을 내리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학교 폐쇄까지 권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캘리포니아주 내 각 지역 교육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일부 학교들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에서턴 지역의 일부 학교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휴교에 들어갔고 대대적인 시설 소독에 나섰습니다. 브랜드맨 대학교 역시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 내 모든 캠퍼스를 폐쇄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UCLA와 UC 데이비스 등에서도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나와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학교를 폐쇄하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엠트랙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뉴욕과 워싱턴 DC를 오가는 직행 고속열차 아셀라의 운행을 약 석 달 가까이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암트랙은 오는 10일부터 5월 26일까지 뉴욕과 워싱턴 DC 간 아셀라 운행을 일시 중단할 예정입니다. 암트랙이 운행하는 다른 일반 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됩니다. 암트랙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열차편 일정 변경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아시아 지역에서 유통되다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달러 지폐에 대해서도 일종의 검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연방준비은행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달러 지폐를 미국 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유통하기 전에 약 7일에서 10일간 따로 분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 대변인은 지난 2월 21일부터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7일 오후 7시 11분께 8번가를 걷던 48세 중국계 남성이 괴한으로부터 등과 머리, 팔과 가슴 등을 13차례나 찔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피해자와 용의자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19 관련 증오 범죄로 추정했지만 추후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상관이 없다고 정정했습니다. 옐로캡 운전사들이 지난 4일 뉴욕시청 앞에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게 옐로캡 운전사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달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초 드블라지오 시장과 뉴욕시의회는 공적 자금과 민간 자본을 통해 옐로캡 운전사들을 도울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편 지난달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시가 메달리온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려 팔아왔다면서 8억 1천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국민적 피해 극복에 작은 힘이나마 더하고자 대한적십자사에 만불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 사례 및 애로사항,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 등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전화 212-255-6969나 이메일 office@nykorean.org로 접수하면 됩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1월에 시작한 8주 부모교육 프로그램 건강한 부모로의 여행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16명의 부모님들이 참가한 8주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14명의 어머니들이 프로그램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포근하지만 오후 늦게부터 때때로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고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하지만 밤 늦게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